동경 표류일기. 동경 표류일기. 동경 표류일기. 감독은 에릭 후라고 이제 싱가포르였나? 아, 싱가포르군요. 싱가포르 사람이고 특이하게. 근데 이름은 동경 표류일기고.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고 애니메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만화 영화고 전기적 성격을 전기적 성격인 만화 영화인데 일단 네이버에 줄거리부터 한번 보죠. 그 뭡니까? 안녕하세요.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자,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스토리에 혼을 담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눈물, 공감, 희망, 애환, 위로, 살아있는 캐릭터의 다섯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만화가 아닌 어른들을 위한 만화. 극화 창시자 타츠미 요시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야기 하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1945년에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옥. 이야기 둘, 공장 노동자와 그의 애완 원숭이의 도시생활 적응기. 내 사랑 몽키. 이야기 셋, 퇴직을 앞둔 한 남자의 슬픈 바람. 남자 한방. 바람이라는 게 바람 핀다 그럴 때 그 바람입니다. 이야기 넷, 만화가의 웃지 못할 예술론. 안에 있어요. 이야기 다섯,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양공주의 한 맺힌 마음. 굿바이. 요게 이제 끝인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만화 영화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십덕 만화가 아닙니다. 십덕 만화 아니고 일단은 요 영화를 알려 그러면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 만화를 제대로 보려 그러면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 만화는 죄송합니다. 요 영화라 그럴게요. 이게 익숙하니까. 요 영화는 타츠미 요시히로라는 일본 만화가의 전기적인 만화예요. 전기. 우리가 위인전 그러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처럼 타츠미 요시히로의 일생과 그다음 만화가가 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되는 과정, 그리고 자기 만화의 성격을 잘 담아낸 이제 일종의 전기라고 위인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품 세계를 담아낸 위인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타츠미 요시히로가 그린 이제 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츠미 요시히로의 이제 일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만화를 보여주고, 만화를 이제 만화 영화로 만든 걸 보여주고, 다시 또 이제 타츠미 요시히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만화 영화를 보여주고, 다시 또 타츠미 요시히로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타츠미 요시히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화 영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화 있잖아요. 만화, 책으로 나오는 만화라고 부르는 거하고 달리 이제 성인들을 겨냥해서 이제 표현을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투박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투박하게 그려내는 그런 극화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극화라는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그림체, 그런 식으로 이제 만화를 그리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타츠미 요시로가 극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극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건 이런 것이었고 내 삶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난 이런 걸 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바로 요 동경 표류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동경 표류일기라 그래가지고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제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제는 뭐냐면 원제는 타츠미입니다. 타츠미 혹은 이제 한자로는 진사라고 적혀 있는데, 진사가 타츠미를 한자로 옮긴 게 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츠미 요시로에 대한 전기자
그리고 뭐 사실 본인도 참가했고, 본인도 이제 목소리나 아니면은 잠깐 등장할 때 이제 참가했고,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경 풀일기라는 그냥 그 우리 그 한국어 제목이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타츠미 요시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린 그 사람이 만든 극화라는 그 형식이, 만화 형식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다시 한번 만화를 보시면은, 영화를 보시면은 훨씬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여기 나오는 타츠미 요시로는 요 영화가 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타츠미 요시로, 요 영화가 개봉이 언제냐면은 2011년 영화. 맞아요. 예, 그 살아있는 게 맞네. 2011년 영화였는데, 타츠미 요시로가 언제 죽었냐면은 2015년 3월 7일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영화가 만들어진 걸 보고 아마 되게 그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죽었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배경적인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극화라는 만화의 형식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덕 만화나 아니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런 그림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단순화하고, 그리고 뭐 일종의 미화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그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드럽고, 그리고 미화시키고, 둥글게 예를 들면 그렇게 그리는 그런 그림체를 우리가 만화라고 한다면은, 타츠미 요시로는 극화라는 거를 그거하고 차별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투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동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혹은 이제 전 연령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만화들을 그렸고, 그게 이제 무슨 김성모의 공작 만화처럼 그런 뭐 선정적인 내용이 주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란 그 요 사람이 그리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건 사회 풍자나 아니면은 사회 어두운 면들을 잘 드러내거나, 아니면 왜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데 어린애들은 보통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어서 아마 극화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만화 영화를 요 영화를 보면은 되게 좀 느낌이 많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그 요즘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하고는 전혀 딴판이고, 내용도 되게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타츠미 요시로의 만화를 극화죠. 그러니까 그 극화 5편을 추려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그 아까 그 타츠미 요시로의 일생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야기들이 원폭 맞은 원폭 맞은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팔 잘린 노동자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어, 퇴직금을 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바람 한번 피워보겠다는 남자 하나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가 적성에 맞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쪽으로 일자리나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그림을 골몰하는 그러니까 만화가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공주. 우리나라에만 양공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도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미군 대상으로 이제 몸파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양공주 이야기 하나, 그렇게 해서 총 5개를 보여주는데,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밝고 그다음에 희망 넘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미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배경이 되는 게 2차 대전 직후부터 대충 이제 7, 80년대 정도의 이야기들이, 일본의 이제 일본 사회 이야기들이 요 그러니까 요 극화 5개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썩
그 구성원들의 각자의 고민을 만화에 그러니까 극화에 담아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면은 우리가 지나가고 싶은 예를 들면 고도성장기라고 하더라도 고도성장기 뒤에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쨌건 누군가의 팔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팔을 잘라서 받쳐야 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재단 의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다츠미 요시로가 이제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장르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풍자나 풍자 풍자 아니면 드라마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를 얘기하는 좀 그런데 블랙 코미디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류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담겨 있고 그래서 어 미야자키 하요 같은 사람들의 만화가 항상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얼토당토하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 아저씨 만화들은 그 반대로 우리가 항상 놓치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새로울 겁니다. 상당히 많이 새로울 겁니다. 미야자키 하요 같은 사람들 애초에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만드는 사람들이고 요 아저씨의 만화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책으로 나온 것들을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뭐 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화에 구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화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죠? 요즘 대신에 십덕무료니까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국내 이런 것들 개봉하는 걸 보기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접하기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되게 저는 신선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한번 볼 가치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구글 무비에 1200원 밖에 안 하니까 한번 좀 꼭 보시길 바라고 러닝 타임은 되게 짧아요. 이게 96년도 그러니까 96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화 5편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이제 무르듯 보시면은 아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람객들은 7.91점을 줬네요.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7.91점을 줬는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제 생각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 7.91점밖에 안 줬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아마 네이버 기준으로 9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그럴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가 봐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있는 만화들을 여기 들어있는 이제 극화들을 혹시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미화나 아니면 그때에 대한 추억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 사회는 어떤 것일까?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아 보면은 네티즌 평점 그 뭐 관람객 평 중에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거는 있네요. 7점 준 분인데 어른 만화로 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이것도 괜찮은 평이네. 한국인으로서 공감할 수 없는 아니 공감하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만화장인의 훌륭한 회고록이다라는 그런 평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우익에 대한 그런 미화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만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걸 보면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해요. 그거 말고는 음, 많지 않은 펜선으로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서를 너무 잘 담아낸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도 상황과 심리를 묘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옛날 만화들이라고 9점을 준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좋은 평이네요. 기자하고 평론가들은 그렇게 점수가 또 높지 않아요. 요 양반들은 평균 점수가 7점밖에 안 되는데 박평식이가 평을 했네요. 박평식이 7점을 줬는데 칸에 녹인 세상 시름 고용 생각도라는 말로 이제 또 7점을 줬네요. 네. 평은 나쁘지 않은데 왜 7점밖에 안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번 좀 보실만한 영화고 저 같으면은 10점 중에 10점을 만점을 한다 그러면 이제 8점하고 9점 사이를 저는 주겠습니다. 괜찮은 영화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보기 싫은데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샤워할 때 거울 보거나 그런 것들. 자, 그렇습니다. 그 요거 말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극화라는 거는 사실 제가 동경표류일기라는 요거를 영화를 보면서 처음 접한 그런 장르고, 사실은 제가 극화라는 걸 모르고서도 옛날에 몇 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좀 옛날 만화긴 옛날 영화긴 한데요. 그 파프리카라는 게 있어요. 파프리카. 요게 2007년도 거네요. 2007년도 만화고, 2006년도 거네요. 2006년도 거고, 곤 사토시라는 감독의 파프리카라는 건데, 요거는 찾아보니까 이제 극화체라고 할만하다고 아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음. 극화체가 어떤 것인지, 그냥 이제 요런 그 동경표류기 같은 옴니버스식의,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의 그런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완결성 있는 극화 만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파프리카라는 걸 찾아보시면은 이제 극화라는 게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요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요런 종류도 있구나, 십동물 말고 요런 종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다른 좋은 그런 것도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동경 표류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언제든지 리뷰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댓글로든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언제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동경 표류일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